안녕하세요. 오늘은 1961년생 소띠분들의 2026년 한 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운세라는 건 정해진 결말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 여러분은 만 65세를 앞두거나 이미 지나신 시기를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어오셨고, 이제는 조금 속도를 늦춰도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2026년이 여러분께 완전한 휴식만을 권하는 해는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변화의 기운이 느껴질 수 있는 한 해로 보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갑작스럽거나 불안한 형태라기보다는 천천히 준비해온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계획이나 결정을 실행에 옮기게 될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새로운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띠의 성향상 묵묵히 일하는 걸 좋아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애쓰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그런 습관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면에서 보자면 특별히 큰 우려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나 허리, 소화기 계통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 검진은 꼭 챙기시고, 특히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약 복용이나 생활 습관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마음의 건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느끼는 외로움이나 상실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했거나 주변 분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관계나 활동에 문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보면 2026년은 안정을 유지하는 해로 보입니다. 큰 수입이 생기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어려움이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투자나 큰 지출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나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거나 큰돈을 빌려주는 일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거절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차이로 인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이나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대화나 함께하는 산책 같은 것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해야 한다보다 하고 싶다에 귀 기울이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평생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사셨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보시고,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봄,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는 활기를 되찾는 시기로 보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미뤄뒀던 일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건강 관리를 시작하기에도 적절한 시기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식습관을 개선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 봄에 시작해보세요. 날씨도 좋아지고 야외 활동하기도 편해지니 몸을 움직이기에 부담이 적은 계절입니다. 다만 봄철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감기나 알레르기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클 때는 옷을 잘 챙겨 입으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6월부터 8월 사이는 대인관계가 활발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모임에 초대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참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출은 피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서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가족 행사나 여행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준비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떠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른 가족들과 역할을 나누고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서 참여 범위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을 9월부터 11월은 내면을 돌아보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이니만큼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기 좋은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리하는 마음으로 집안의 물건들을 정돈하거나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미리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휴식과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충분한 휴식을 선물하세요. 무리하게 연말 행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외출 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시고 보폭을 작게 해서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2026년을 잘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일과에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저녁에 산책을 나가거나 자기 전에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꼭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유튜브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지역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셋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편안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더 건강합니다. 넷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는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지금 나는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맛있는 음식, 예쁜 풍경, 좋아하는 음악, 따뜻한 햇살.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큰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작은 행복을 모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다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방향이길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의 한 해가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